자, 이재용 삼성 그룹 부회장이 가석방 됐죠, 그죠? 가석방 됐습니다. 가석방이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는 8월 13일 네, 오전 10시 8월 13일 오전 화수목 예, 이번 주네요. 그죠? 가석방이 되는데 역시 삼성공화국입니다. 그죠? 역시 삼성공화국입니다. 예. 그런데 예견이 됐었죠, 그죠? 충분히 예견이 됐었습니다. 지난 4월 달에 가석방 요건을 완화할 때부터 예,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이다 라고 봅니다. 예, 특혜 논란에도 불구하고 왜 문재인 정부에서 이재용을 가석방을 했는가? 예. 이제 가석방이 굉장히 가석방에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 특히나 민주당의 예, 이용호 의원께서는 더더구나 아주 그 반대를 하셨는데요. 물론 법무부에 관할 사안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법무부에서 그러한 결정을 했다라고 청와대에서도 의견을 내고 있지만, 사실은 뭐 대통령의 의중이 있다고 라는 부분은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 가석방에 반대하는 논리로는 이제 그동안 그랬습니다. 우리 또 이용호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제 올렸던 내용은 가석방은 전적으로 예,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예, 이 결정에 있어서 몇 가지 사안은 꼼꼼히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 짚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석방 요건, 그 요건은 80%, 과거에는 이제 80% 형기의 80%를 채우게 되면은 가석방 요건에 해당이 되는데, 지난 4월 달에 80%를 60%로 낮췄습니다. 80%를 60%로 낮춤으로써 이번 8.15 특사의 사면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해당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가석방 요건을 완화시킬 때에 이재용 부회장이 2년 6개월 형이 확정이 되었었기 때문에 가석방 요건 완화 자체가 이재용 가석방을 염두에 둔 맞춤형이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도 있었고, 그런 우려의 시각이 있었습니다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번에 그렇게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석방 요건 또는 다른 재판에 대한 영향, 예, 그리고 총수가 부재한 것으로 인해서 어떤 그룹의 의사결정의 어려움, 그 다음에 이제 ESG라고 해서요, 어떤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E는 environment, 환경, S는 social, 사회적인 요건, 그 다음에 G는 governance, 그래서 지배 요건을 고려하는 것 등 이 네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을 잘 살펴보았느냐라는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몇 가지 또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에 대한 재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기소된 프로포폴 이제 불법 투약 의혹 등 또 다른 재판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그러한 곳에서 판결을 해야 되는 판사 사법부 입장에서는 바로 엊그제 다시 가석방을 했는데 또 어떤 사법적인 조치를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하나의 어떤 압박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 뭐 없다고도 볼 수가 없지요. 그죠? 예. 예. 또 최근 이제 공정위가 삼성 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를 검찰에 고발을 해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고, 또 이러한 것이 또 사실상 국정농단 사건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이 영향을 줄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반도체 전쟁 등 어떤 심각한 국면에서 총수의 부재로 인해서 경영이 어렵다는 재계의 주장도 있지만, 사실은 뭐 그동안은 통계를 보면은 이재용 부회장이 몇 번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죠? 예. 삼성그룹의 회장이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주가가 더 올랐다는 통계도 있고요. 예, 그다지 뭐 그렇게 그 영향이 없지 않느냐. 심지어 미국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진 것도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없이 그 경영진들의 판단에 의해서도 가능했지 않느냐라는 이제 그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뭐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예, 사실 삼성의 사법 대응팀, 그죠? 소위 우리가 말하는 김앤장의 제가 볼 때 한 10배, 뭐 그걸 갖다 수치상으로 뭐 몇 배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만큼 막강한 팀 아닙니까? 그래서 삼성 법조팀의, 예, 전방위적인, 예, 영향력 또는 그러한 작업의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기억납니까? 삼성 엑스파일, 예, 그 사건만 하더라도 정권은 말할 것도 없고 여야 공이 대선을 앞두고 있다면 말할 것도 없고 여야, 그리고 검찰 꼭대기에서부터 저 하급 제말단 검사들에 이르기까지 쫙 분배해서 나눠줬던, 그죠? 그 당시에 예, 홍석현, 예, 중앙일보 회장, 그리고 이학수, 예, 삼성그룹 기조실장, 예, 이렇게 신라호텔에서 식사하면서 쭉 누구 얼마 주고 이걸 쭉 나누고, 이 내용이 고스란히 그 당시에 소위 말하는 미림팀, 예, 안기부의 미림팀 그대로 녹음이 되어서 그걸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예, 미림팀이 해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파일을 가지고 나온 박인혜라는 양반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걸 가지고 삼성을 협박을 했고, 삼성이 협박을 들어주지 않자 결국은 언론에다가 해서 폭로해버린 그 사건, 그죠? 엄청난 사건이었죠. 네, 그 엑스파일 사건가 공개됨으로써 그때 미국으로 또 대사로 가 있던 홍석현 회장이 다시 컴백하면서 또다시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과정을 겪었던 게 있습니다. 예. 아마 그 법조팀은, 삼성 법조팀은 세월이 흘러도 그들의 영향력은 절대로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삼성 장학생들이 아직까지도 사회에 또는 검찰을 내부만 하더라도 수뇌부에 여전히 그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한 그 영향력은 지대하다. 예, 삼성공화국. 예. 아무튼 뭐 정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었겠습니다. 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런저런 모든 분위기를 봤을 때에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우리 내부에서는, 우리 대선 후보만 하더라도 뭐 신중파도 있고요. 또 침묵하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 김두관 후보님처럼 강력하게, 예, 반발을 하면서, 예, 항의를 하는 분도 계시고, 예, 다양합니다만은 총론적으로 봤을 때에 이득이라고 봤다고 뭐 그렇게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한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전지 작업을 지난 4월달에 했고요. 이렇게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보는 시각.